안녕하세요. 우리의 건강을 알아보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병이든지 그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전조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병을 미리 알 수 있는 가벼운 증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예상 외의 가벼운 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발통증, 이건 디스크 위험이 높대요. 좀 이상하죠. 발등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새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디스크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네요. 특히 아침 시간이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통증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죠. 등 통증이 없고 발만 아프기 때문에 디스크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닥에 엎드려 코브라 자세, 그러니까 팔을 앞으로 뻗으며 등을 아치형으로 굽혀 뒤로 젖히는 자세죠. 이 코브라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완화된다면 추간판 탈출증일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죠. 다음 두 번째로 등 통증, 이거는 신장결석 위험이 있대요. 갈비뼈와 엉덩이 사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인데요. 통증이 간헐적이라면 일단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삼가하도록 하시고요. 그래도 아픔이 느껴진다면 아마 신장결석 우려가 높다네요. 미국 남성의 경우에 10명 중에 1명이 신장결석을 앓고 이럴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석이 소변을 지나가는 길을 막아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죠. 통증이 자주 느껴지거나 아픈 부위가 사타구니 쪽으로 이동한다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물론 좋겠죠. 치료 뒤에 재발을 방지하려면 하루 2.5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요. 주 3회 한 번에 한 45분 이상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설사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위험이 있대요. 하루에도 몇 차례 설사를 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반면 식욕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단순히 배탈이 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네요.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지만 간혹 젊은 남성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보이죠. 탈모나 시력과 근육이 약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숨이 찬 증세가 나타난대요. 설사 증세가 며칠간 계속되고 숙면을 취하기 힘들고요. 열기를 견디기 힘들어진다면 혈액검사를 통해 갑상선 이상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다리 통증은 심장병 위험이 있을 수도 있대요. 걷거나 달릴 때 다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 근육에 무리가 갔으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만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통증이 심화되고 빨리 걷기를 할 때 뚜렷이 느껴진다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답니다. 다리 통증은 심장 혈관계 질환의 흔한 증세인데요. 혈관이 좁아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는 사인인 것이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 다리 통증이 지속되고 심장병 가족력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발의 불안정성과 감기 증세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진드기 감염 위험이 있대요. 따뜻한 날씨인데 감기에 걸린 듯한 증세가 나타나고 발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근육통이 느껴지는 증세인데요. 여기에 최근 풀숲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진드기 감염일 가능성이 있고요. 진드기는 야생동물이나 풀에 붙어 있다가 숙주를 발견하면 이동해서 침으로 피부를 뚫고 피를 빨게 되잖아요.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핀세트로 제거를 하고요.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풀이 우거진 곳을 지날 때는 반드시 신발을 착용하고 긴팔 소매 옷을 입도록 하고요. 애완동물은 정기적으로 진드기 예방 처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지독한 입냄새입니다. 이거는 폐질환이나 난포성 섬유증 위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식사 때 먹는 마늘의 탓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먹는 것과 상관없이 입을 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살짝 얼굴을 찡그릴 정도라면 폐질환이나 천식,
난포성 섬유질에 걸렸을 위험도 고려해야 한답니다. 이 같은 질환들은 모두 입안을 산성으로 만드는데요. 입냄새가 심할수록 증세 또한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쁜 입냄새의 원인은 90%가 위생이나 치아 문제이고요. 한 10% 정도는 폐질환이나 같은 질병 관련이랍니다. 입이 마르고 부비 동증이 나타나고요. 평소 흡연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면 위험 요인을 50에서 90%까지는 제거할 수 있다네요. 다음 7번째로 발기부전. 이거는 파킨슨병 위험이 있대요. 하버드대 연구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발기부전 증세를 가진 남성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노년기에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나 예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일시적인 발기부전은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나 부상 등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파킨슨병 증세로는 떨림이나 경직, 운동장애, 자세 불안정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병을 미리 알 수 있는 가벼운 증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예상외의 가벼운 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슨 병이든지 사전에 그 증세를 알고 대처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